자, 반갑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기출문제 분석을 진행합니다. 기출문제는 모든 문제의 원형입니다. 그래서 이 기출문제 분석을 잘 해두시면 앞으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될 수 있나 하는 것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 오늘부터 진행하는 강의 잘 들어보세요. 자, 기출문제에서 제일 먼저 우리 부동산학개론 총론편이 나오겠죠. 총론에서는 제가 강의하면서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물어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첫 번째 부동산학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물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부동산이란 무엇인가 또 이걸 물어볼 수 있겠죠. 자, 세 번째로는요. 그래요. 부동산의 특성 이것을 물어볼 수 있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이 총론에서 대표적으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부동산학이란 무엇인가 하고 물었을 때 우리는 부동산학은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그 응용기술을 개척하는 종합응용과학이다 하는 정의 정도는 딱 떠오르시죠? 예, 그래요. 그리고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은 부동산학은 종합과학이고 응용과학이며 사회과학이고 규범과학이며 경험과학이다 하는 정도는 떠올라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부동산학의 연구대상 무엇을 연구하는 학문입니까? 이래 물어보면 부동산학은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하는 것은 생각이 나셔야 되겠어요. 이때 부동산 활동은 부동산이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전개하는 관리적 측면의 여러 가지 행위들을 말하는 것이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부동산 활동과 관련해서 자,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부동산 활동할 때는 어떻게 해야 인간과 부동산의 관계가 개선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이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과 관련해서 이제 부동산 활동에서는 일반 원칙에서는 능률성의 원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성, 경제성, 공정성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그 중에서 자, 부동산 활동은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한 활동이다 그랬을 때 이 경우에 이 인간에는 소유자인 인간도 있습니다. 그럼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한 활동이 소유활동이고요. 자, 소유자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중개사 되시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활동을 하겠죠? 자, 그런 것은 거래활동입니다. 그래서 이 능률성과 관련해서 소유활동의 능률성도 있고요. 거래활동의 능률성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경우에 소유활동의 능률성은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을 최유효 이용하는 것이 능률적으로 하는 활동이다 이런 뜻입니다. 거래활동과 관련해서는요. 거래 질서가 확립되어 있어야 거래 질서 확립의 원칙입니다. 그것이 곧 능률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인 측면의 안전성이다. 그래서 안전성은 복합 개념적인 측면의 안전성이고요. 능률성과 상호 견제관계에 있는 겁니다. 경제성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도록 하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이다 하는 것 정도 기억하시고요. 자, 네 번째, 여기에서 왜 연구합니까? 이래 물어보면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다르게 말하면 부동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부동산학은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부동산학이 제시하는 이념이 있습니다. 자, 이 이념에 따라서 부동산학 이론을 정립하고 정책을 개발해야 인간과 부동산의 관계가 개선된다. 그 이념이 뭐냐 하면 효율성과 형평성, 합법성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동산학은 어떻게 접근해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까 하는 접근 방법이 나오는데요. 부동산학이 우리나라에 도입되기 전에는 개별 학문 입장에서 개별적, 부분적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분산식 접근이 있었죠.
자, 그러나 김영진 교수가 부동산 학을 만들면서 우리나라에 부동산 학을 도입하면서 종합식 접근이라고 하는 것을 도입합니다. 종합식 접근은 부동산 문제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인 측면, 즉 복합 개념적인 측면에서 나타난다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학제적, 여러 학문과 다 연결되어 있는 학제적 접근을 통해서 종합해서 접근해서 문제 해결하자 하는 접근 방법입니다. 근래에 들어서는요, 합리적 인간을 전제로 해서, 합리적 인간이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인간이죠. 예,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의사결정 접근 방법, 이런 것이 호응을 받아가고 있다 하는 것 정도는 정리가 돼야 되겠네요. 예, 그래요. 자, 그래서 부동산학에서는 가장 기초적으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지문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부동산학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 이래 물어보면 과학을 순수과학, 응용과학으로 구분할 때 부동산학은요, 응용과학에 속한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순수하게 학문적 목적이 아니라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응용과학적 성격입니다. 자,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활동과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중 종합식 접근이라고 하는 거 있었죠? 그것은 부동산을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등의 복합 개념으로 이해하고 종합해서 이론을 구축하려고 하는 접근 방법입니다. 자, 부동산학은 다양한 학문과 연계되어 있어서 종합학문적 성격이다. 다 맞는 말이죠. 자,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으로서 안전성의 원칙은 소유활동에 있어서 최유효 이용을 지도 원리로 삼고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되어 있는데, 자, 소유활동에 있어서 최유효 이용의 원칙, 이것은 지금 안전성에서 나오는 편이 아니고 어디서 나온 편이죠? 능률성에서 나오는 편입니다. 그러므로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으로서 또는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 이렇게 표현하셔도 됩니다. 일반 원칙으로서 능률성의 원칙은 소유 활동에 있어서는 최유효 이용의 원칙을 이렇게, 그리고 거래 활동에 있어서는 거래 질서 확립의 원칙을 지도 원칙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틀린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것은 부동산 학 다음에 뭘 물어보겠어요? 부동산이 무엇입니까? 하는 걸 또 물어보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부동산이 뭡니까? 이래 물어보면 부동산 학상의 부동산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됩니다.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말은 부동산과 관련해서 어느 측면에서 법률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법에서는 부동산을 뭐라 그랬죠? 우리 협의의 개념으로서 협의의 부동산, 그래서 민법에서 말하고 있는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 되겠습니다. 자, 협의 말고 광해 부동산이다. 그래서 개별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요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당연히 부동산 맞고요. 그 개별법에서 특별히 부동산에 준해주는 것들도 있었네요. 그것이 준부동산이었습니다. 준부동산은 성질상으로는 부동산이 아니지만 공시방법을 등기 등록으로 함으로써 부동산처럼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도록 한 물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네요. 자, 경제적 측면에서 부동산은요, 자산이고 자본이며 생산 요소입니다. 자, 그리고 소비, 재고, 상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기술적, 물리적인 측면이고 유형적인 측면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부동산은 자연이고 공간이며 위치고 환경이다 하는 것 정도는 어때요? 정리가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정착물과 관련해서 물어볼 수 있고 토지를 일컫는 용어 아주 중요하다 그랬죠? 자, 그래서 그 중에 정착물과 관련해서는 이제 독립정착물과 종속정착물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독립이라는 말은 토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어느 측면에서? 법률적인 측면에서. 따라서 법률적인 측면에서 등기되어 있는 건물이라든가 명인방법에 의해서 공시되어 있는 뭐 수목의 집단 또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등기되어 있는 임목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것이다? 그렇죠. 토지하고는 별개의 정착물로 취급하는 것들이다 하는 겁니다.
종속정착물은 토지의 소유권이 넘어가면 함께 종속되어서 넘어가는 것들이다. 대표적으로 국어, 또랑이라든지 이렇게 우물이라든지 우리 집 팔았다 그러면 감나무, 뭐 나무라든지 다년생 식물 이런 것들이 다 토지 팔면 소유권이 같이 넘어가면 종속정착물에 속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착물이 되려면 토지에 항구적이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부착이 돼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일시적이거나 임시적인 것은 그것은 뭐로 보내는 거다? 동산으로 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가 돼 있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2번 문제에서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하고 물었습니다. 상품, 자본, 자산, 소비재 이런 개념은 다 어때요? 경제적 개념이죠. 환경은 기술적, 물리적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4번이 여기서는 틀린 답이 되겠네요. 자, 3번에서 다음 토지의 정착물 중에서 토지와 독립된 것이 아닌 것하고 물었습니다. 자, 토지하고 독립된 것이 아니라는 말은 정착물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독립정착물과 종속정착물이 있는데 독립된 것이 아니라는 말은 종속정착물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 등기되어 있죠? 독립정착물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되어 있는 임목 당연히 어때요? 독립정착물입니다. 국어라고 하는 것은 또랑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토지 팔면 같이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종속정착물입니다. 명인방법에 구비되어 있는 수목이라든지 역시 독립정착물이고요. 권원에 의해서 타인의 토지에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이다. 남의 땅을 빌려서 임차권이라고 하는 권원이 있죠. 거기에 근거해서 농사 짓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어때요? 토지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 농작물들은.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토지와 독립된 것이 아닌 것. 그러면 3번 국어 종속정착물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부터는 뭐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느냐 하면 토지를 일컫는 용어들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토지를 일컫는 용어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토지를 일컫는 용어와 관련해서는 크게 분류를 할 때 눈에 보이는 대로 과거 학자들이 분류를 했겠죠. 눈에 보니까 어때요? 건물 짓기 위해서 있는 땅도 있고 이렇게 농사 짓기 위한 땅도 있고 나무 서 있는 땅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크게 택지 이렇게 농지 그 다음에 임지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럼 주된 용도가 택지인지역은 택지지역이죠. 그리고 농지지역, 임지지역 이렇게 될 겁니다. 택지에는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겠죠. 농지도 전답, 과수원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고요. 임지도 땔감용으로 재배하는 신탄림지와 용재림지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세로축으로 어때요? 세로축으로 지금 보시다시피 용도가 바뀌는 중에 있다. 그래서 농지지역에서 택지지역으로 용도가 바뀌는 중에 있다. 이런 용도가 바뀌는 중에 있다. 이런 땅을 우리는 후보지라고 썼고요. 자, 요 지역 내에서 자, 가로축으로 용도가 바뀌는 중에 있다. 자, 이런 땅은 뭐가 되겠다? 주거지에서 상업지로 용도가 바뀌고 있다. 상업, 이행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뀌는 중에 있으면 이행지 이런 개념을 쓰는 거죠. 그리고 택지라고 하는 개념은 여기에서 제일 중요하겠죠. 비슷한 용어가 있으면 서로 비교해 본다 그랬어요. 택지하고 여기에 건축법에 보니까 대지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둘 다 건축할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유사용도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을 보면 지목 28개 지목 중에 대라고 하는 지목이 있죠. 대는 주거용과 상업용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왜? 공장용지라는 별도 지목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 택지하고 대지는 주거용과 상업용, 공업용 건물을 지을 수 있으니까 대보다는 좀 더 포괄적 용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보다 좀 더 포괄적 용어로 뭐가 있다? 부지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부지는 일정한 용도에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 개념으로서 이것은 건축할 수 있는 부지뿐만이 아니라 건축할 수 없는 땅까지 다 포함하는 거다. 그래서 하천부지, 도로부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일정한 용도에 제공되고 있으면 부지가 되겠다. 그래서 이런 건축할 수 있는 땅을 말하는 어떤 땅?
택지나 대지보다는 좀 더 포괄적 용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여기 택지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면 택지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이용 중이거나 이용 가능한 땅이 뭐다? 택지다. 그럼 여기에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이미 이용되고 있는 땅이 있다. 그런 땅을 우리가 특히 택지 중에서 건부지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아직 건물을 안 지어놨다. 그런 땅은 나지라고 표현을 한다. 자, 그러면 토지 입장에서 건물이 서 있다는 것은 토지를 이용할 때 일반적으로 제약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자, 예를 들어서 현재 20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인데 10년 전에 뭐 5층짜리 건물 지어놨다. 그럼 어때요? 20층 짓기에 곤란할 수 있죠. 철거하고 새로 지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여긴 바로 지으면 되죠. 자, 따라서 건물이 서 있는 땅은 제약이 되기 때문에 건부지는 나지 가격을 상한으로 해서 가격이 형성된다. 이걸 표현할 때 건물이 서 있는 부지는 어떻다? 감가된다 하는 걸 알아달라는 겁니다. 그게 건부 감가가 되겠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건물이 서 있다 하는 것이 기득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기득권이 될 때는 건물이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어때요? 증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건부지 가격이 나지 가격보다 높은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뭐다? 건부 감가가 원칙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자, 우리나라 법상의 나지는 토지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고 이렇게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그래서 이런 나지 개념 정도는 정리를 해두시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법률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을 따졌을 때 법적인 측면에서 특히 중시되는 용어가 있는데 토지를 걷는 용어로서 어떤 표현이 있냐면 필지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 자, 그래서 필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지번이 부여되어 있는 토지의 등기 등록 단위를 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 특히 중시되는 개념으로서 획지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 획지는 자연적, 인문적, 행정적 조건에 의해서 다른 토지하고는 구별되는 가격 수준 유사한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그래서 필지하고 획지 개념 정도는 좀 정리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법지하고 빈지라고 하는 개념 정도는 또 정리를 좀 해두셔야 되겠다. 자, 법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법률상으로 땅이죠. 그래서 언덕바지 토지 이런 것처럼 개인의 소유권은 인정이 되지만 활용 실익이 적은 땅, 이런 땅이 뭐다? 법지입니다. 근데 빈지는 해변의 토지, 그래서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이 되지는 않지만 활용 실익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법지하고 빈지 개념 우리 공부했으니까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1필지 땅 중에서 이렇게 1필지 땅이 있는데요. 건폐율 때문에 비워둔 땅이 있어요. 건폐가 뭐라 그랬죠? 건물로 덮을 패입니다. 그래서 건폐율이 60%다 그러면 땅 중에서 60%만 건물로 덮으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40%는 비워놔야 되네요. 이렇게 비워놓는 땅을 뭐라고 쓴다? 공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1필지 땅인데 도로와 접속면이 없다. 그런 땅은 특히 뭐라고 쓰겠다? 맹지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근데 좁은 통로를 통해서 도로와 연결되어 있다. 이런 땅은 자루형 토지다. 그래서 자루대자 쓰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자루형 토지다 이렇게도 표현했죠. 그래서 맹지와 대지 이런 개념도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투기와 관련해서 유휴지, 휴안지, 공안지가 있었는데 유휴지하고 공안지 이런 개념은 유휴지는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놀리고 있는 땅이고 공안지는 도시 토지로서 집가 상승만을 바라보고 장기간 방치한 땅이고 그래서 이런 개념은 투기 개념이 들어있지만 휴안지는 인삼농사를 지었다 그러면 지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한 1년 정도 쉬고 있어야 된다. 그럼 정상적으로 쉬고 있는 땅, 이런 땅은 투기 개념이 안 들어있죠. 그래서 이런 개념도 생각해 보시고 기타적 개념으로 소지다. 그래서 바탕이 되는 땅, 개발되기 전에 바탕이 되는 땅을 원지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자, 그거 외에도 자, 우리는 여기에서 고압선 아래에 있다 그러면 선하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당연히 감가되겠죠. 예. 전답등이 무너져서요 하천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물에 침식되어서 이렇게 하천으로 변한 땅을 포락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용어 정도, 토지를 일컫는 용어 정도는 정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4번 문제부터 한번 보시죠.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공지는 지력 회복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다. 아니죠.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땅은 저기에서 이제 휴안지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네요. 자, 두 번째, 맹지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와 접속하고 있지 않은 토지. 맞네요. 획지는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의 등기 한 단위이다. 예, 필지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후보지는 임지역, 농지역, 택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 맞죠? 세로축이니까 후보지 맞습니다. 법지는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이용 실익이 없거나 적은 토지이다. 그래서 언덕바지 토지 이런 게 법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자, 따라서 이 경우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하고 물었으니까 3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자, 5번에 보니까 건부지하고 나지를 비교해놨네요. 건부지 기억나시죠? 토지 위에 건물이 서 있는 부지 이렇게. 그러면 이 건부지 같은 경우는 나지하고 비교해서 틀린 거 물어봤는데 1번. 나지는 지상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하는 사법사용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지는 지상의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는 토지고요.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이런 사법사용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 정확한 개념 되겠네요. 자, 3번. 건부지 가격은요. 건부 감가에서 나지 가격보다 높게 평가된다. 예, 이게 틀렸네요. 건부지는 건물이 서 있는 땅은 일반적으로 어떻다? 건물에 의해서 제약이 일어나기 때문에 건부 감가되는 것이 원칙이죠. 따라서 나지 가격보다 높게가 아니고 어때요? 낮게 설정되는 겁니다. 4번에서 건부지는 지상에 있는 건물에 의해서 사용 수익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예, 그렇습니다. 건부지는 건물 등이 부지의 최유효용에 적합하지 못한 경우 나지에 비해서 최유효 이용의 기대 가능성이 낮죠. 그러니까 감가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자, 넘어갑니다.